민사고 연세대, 서울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 대원외고 연세대 나온 변호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온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계약서가 중국어로 된 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 법인에 가면 뭐 계약 후에 오히려 내가 소통하고 싶었던 변호사와의 소통은 사실상 차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당연한 걸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엉이 변호사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의림에 새로운 변호사님이 합류하셔서 소개도 드릴 겸 조금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원의림 변호사님과 함께 일반 민형사 사건, 제3범죄, 이혼 등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의료소송, 병원, 제약회사 자문, 헬스바이오 회사 자문과 같은 의료 사건들을 많이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김다솜 변호사님께서 스펙이 화려하세요. 대원외고 중국어과 나오셨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셨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시다가 지난달 중순에 저희 사무소에 합류하셨어요. 둘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의뢰인들이나 주변 분들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언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사고 연세대, 서울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 대원외고 연세대 나온 변호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온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긴 한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님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특징이다 라고 하나로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교 때문에 변호사 실력이 결정된다기보다는 각자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나 외국어로 된 자료를 볼 때 확실히 저는 부담이 적다는 거랑, 또 주변에 법 쪽의 동문들이 많아서 같이 사건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도울 수 있는 인맥들이 많이 있다는 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대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외국어가 많이 약한데 외고 출신이면 외국어가 강점일 수 있겠네요. 저도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한국어 못하시는 미국인을 대리했던 일도 있고, 지금도 의뢰인분 중 한 분이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 외국어를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외국어를 잘하는 부분은 확실히 실제 업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 계약서 검토하는 일이 좀 자주 있었는데, 그런 계약서는 아예 처음부터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은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문서들이 영어로 쓰여져 있거나 제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거나 찾아야 할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읽어보자, 일단 검토하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많이 없는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가끔 외국어로 된 자료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행책정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이 사람의 행위의 무게, 피해의 무게를 고려해서 더 배상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관련해서 이 사람의 피해를 병원비로만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트라우마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 논문을 찾아본 경우도 있었어요. 다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외국어로 된 자료를 봐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논문 같은 것을 찾아볼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들께서 주시는 원자료, 로데이터들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는 어떤 회사는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계약서가 중국어로 된 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한테 오신 의뢰인께서 일본에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시면서 일본어로 된 의무 기록을 떼오셔서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물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문 번역을 거쳐야 하지만, 무작정 번역본이 오기만을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용을 직접 제가 한번 보고 전반적인 구조를 제가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서울대 로스쿨 연대 법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확실히 이런 점은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보면 당연히 각자만의 강점이 있고 이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진 않아요.
변호사에게 필요한 여러 능력이 있거든요. 뭐 때로는 학술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사안에 대해 깊은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내 편에 유리한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각자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왔어도 실무를 시작하고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 변호사님께서는 결국 일반인들 입장에서 내가 변호사를 구해야 할 때 어떤 변호사를 찾으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일단 신뢰할 만한 지인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게 힘든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 법인에 가면 뭐 계약 후에 오히려 내가 소통하고 싶었던 변호사와의 소통은 사실상 차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무소나 법인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2명이 사건을 진행한다면 그 2명 누구든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무조건 될 거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가 없거든요. 경우의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건을 맡아 수행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보시고 나랑 색깔이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아무래도 좀 이런 색깔, 핏이 좀 맞아야 소통할 때도 편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원 변호사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강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일을 맡겨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이 당연한 걸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송이 한 번 시작되면 사건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랑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함만 가중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 직접 소통하면서 답답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최대한 해소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블로그 글, 유튜브, 제가 나온 기사 이런 거 꼼꼼히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를 보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맞겠다, 아니다 느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솜 변호사님은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필요한 법률 조언을 제가 할 때도 굉장히 쉽게 잘 해드리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혼이나 재산범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서 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편안하게 의뢰인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설령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시더라도 제가 빨리빨리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많이 속 시원해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법률적인 절차나 쟁점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에도 쉽게 직관적으로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어서 의뢰인분들이 정말 이해가 쏙쏙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다솜 변호사님께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을 정리해 주시는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건 변호사한테 정말 필요한 덕목 중 하나거든요. 학벌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는 방법과 법률사무소 의뢰인 변호사들의 강점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 없을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